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외교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예전에 차량 대시보드에 고개 도리도리 흔들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7위 이제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인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여당도 전열을 정비한 듯합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의 여러 발언 가운데 여권에서는요. 특히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중 편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한일 관계 외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죽창가 얘기를 윤 전 총장이 어제 꺼냈는데 사실 죽창가 얘기는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도 본인 SNS를 통해서 했거든요. 다시 본인 SNS에 죽창가를 공유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조 전 장관도 바로 맞받아쳤네요. 네, 해당 발언을 비판하면서 다시 죽창가를 올렸고요. 자신이 과거에 죽창가를 올리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묻고 싶다며 질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어떤 중심 철학으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는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는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이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말한 건데 이건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대한민국의 기조가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한일 외교를 돌아보게 되면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굉장한 반일 기조로 나갔다가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올릴 정도였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교체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관계 회복을 지금 사실 외교 안팎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도 반일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굉장히 빠지고 수위 조절이 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들쭉날쭉한 외교가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하게 실사구시의 외교를 하자는 지적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인가, 왜 이렇게 또 SNS에 다시금 죽창가를 올리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외교관에 대해서 정교하게 비판을 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본인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앙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전직 장관이셨습니다. 고위공무원이셨으니까 외교 정책에 맞는 좀 제대로 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요. 여권 인사들도 어제 윤 전 총장의 이 죽창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날이 2년 전에 7월 1일 날 일본이 갑자기 우리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설에도 한일 관계에 대한 악화를 위해 또 비난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외교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농림군과 전봉준 장군 그리고 윤동길 의사를 대한 모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당 의원들의 말처럼 김건식 교수님, 예. 조국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엉터리 역사 의식을 꼬집는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얼척없다.
뭐 이렇게 또 오늘 SNS에 추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법무장관 임명됐을 때부터 윤 총장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빠질 수 없는 둘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윤 총장이 이야기했던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된 상황을 어떻게 해법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창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시기가 현직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예.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대통령의 참모가 죽창가를 올리면서 한일관계 악화에 불을 올린 것 당연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국 수석의 죽창가 이후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 심지어 민주당의 현직 구청장까지도 나서서 사실은 반일 감정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지금 다시 치유하려도 치유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외교부나 이 안보실에서는 어떻게든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풀어보려고 지금 이제서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윤석열 총장이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최악의 상태이고 실사구시나 실리주의로 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왜 저는 조국 장관이 발끈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와서 주창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금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도 포함해가지고 마치 저 이야기를 다시 윤석열 총장이 하니까 봐라 저게 또 친일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때 죽창가 나오고 이른바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야당 측에서 제기했던 건 딱 그겁니다. 친일하자는 게 아니고 그 대법원 판결과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국제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토착애고 그다음에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갔던 게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한일 관계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실사하고 입장에서 풀어야 되고요.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도 그 문제는 반드시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송훈 변호사님, 뭐 이낙연 의원은 지1파 일본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다라고 했고 송영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2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2년이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잘 이겨냈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을 좀 겨눈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 전 총장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제 실사구시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일본과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해야 되지, 죽창가를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망쳤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실을 보면 일제강점기 관련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 와 또 소녀상 설치 관련한 문제도 계속 일본과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한 아베 정권에서 전쟁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무역 보복을 한다면서 반도체 소재,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중요 요소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5년 이상 판결을 끌었고 그리고 또 양승태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상고부 설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고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고 그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재판에 회부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을 기소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의 해결책으로서 그랜드 바겐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양보할 것인가? 명분을 양보할 것인가? 위안부 어떤 문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를 양보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마치 조국 전 장관의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걸 한일 관계를 망쳤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역사적 인식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한 윤 전 총장이기 때문에 어제 출사표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도 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미르 신문도 현 정부 비판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도. 산케이 신문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극도로 약화된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도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 지금 정치권 관계는 뭐 물론이고 그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행동도 이제는 뭐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역시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열의가 없고 다음 정권에서 혹시 한번 뭐 기회가 있다면 보자. 지금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유력한 야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어제 한일 관계 발언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다 이렇게 일단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 중에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고 둘째는 어렵더라도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혐한 감정, 반일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선동하기 감정적으로 쉬워서 늘 이 사람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의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한 정권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창을 들었던 농민이든 일반 백성이든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숭고한 뜻으로 주창을 들었죠. 그 숭고한 정신을 반일 감정 유도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열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반일 그 길을 한다면은 바로 삼성전자처럼 일본과 협력해서 일본을 오히려 능가하는 이런 게 진짜 반일이고 진짜 그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도원 의원님 표현하신 저열한 짓만 제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이런 한일 관계 혹은 여러 생각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이 습관도 오늘 여당에게는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또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런 고개를 다소 많이 흔드는 윤 전 총장의 모습에 오늘 여권 인사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제 보면은 굉장히 또 불안정한 모습,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고개를 계속 돌리는 발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좀 준비가 아직 덜 됐구나.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어떤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였다라고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예전에 차량 대시보드에 고개 도리도리 흔드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도리도리 너무 많이 흔들다 보니까 이게 남아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실패예요. 그 점에서. 예. 김진애 전 의원은 윤 도리도리다. 최강욱 대표는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고개를 젓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 습관인데 정치 신이다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캠프 내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지 혹시 윤 전 총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워낙 주위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열린 자세로 잘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실 미디어 트레이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카메라가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보면 시선 고정하는 게 이 상황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편하지 않죠. 그리고 일반적인 습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아마 어떤 조언들도 들어갔다면 내부적으로 다음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시선 고정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그냥 좀 주의하면 고쳐지는 거거든요. 전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치 선언을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청률이 2자릿수 넘었다. 다른 이 방송사를 다 합하게 되면 요즘 세상에 2자릿수 넘는 드라마나 예능도 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그분들이 궁금했던 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으로 본인의 정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비전일 겁니다. 여러 기사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 나라의 기본인 헌법 정신과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조목조목 잘
강도 높게 때렸죠. 이준석 대표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비전도 저는 밝혔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국민 통합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모두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고 가야 된다. 평소의 메시지들이 어제 연설문에도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 정치를 하는 이유와 문재인 정부 비판과 본인의 정치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전달이 되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의 의원들이나 이 여권 성향의 이 방송인들이 도리도리 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건 오죽 비판할 게 없으면 알겠습니다. 내용 가지고 제대로 비판했다가는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소주성이나 탈원적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그 위시로 한 사실상의 검찰 장악에 대해서 내용으로는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찾고 찾아낸 게 고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의 논평밖에 못 나오는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뭐 다른 생각을 가질 분은 없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제 그때 많은 시청자들이 봤습니다만 그때 저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게 발목을 잡는 건 제가 볼 때 특히 여당의 최고위원이나 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만한 저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어준 씨의 수염 기르고 나온 거라든지 추미애 장관 걸음걸이 가지고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해찬 대표의 그 걸음걸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행태를 가지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건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습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도리도리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최고위원이나 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그 도리도리 하는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면서 싫은 사람이니까 싫은 사람한테는 더 안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책 잡고 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보면 귀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옆집 아저씨처럼 참 훈훈하다, 소탈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나 태도나 습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좋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